닭이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7월 31일 마지막 날의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네, 휴가 시즌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예전처럼 해외로 못 나가니까 결국은 또 증시 각도기 TV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휴가 기간 모두 잘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상 집에 있는 게 휴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 이틀간의 휴가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빌고요. 8월 달에는 좀 더 좋은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빌겠습니다. 드디어 오늘로 저희가 딱 365일, 네, 방송을 시작한 지 365일 1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1주년을 맞이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8월부터는 아침에 일단 한번 해볼게요. 계속할지는 모르겠고, 8월 달에 아침 시장 라이브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주년 축하해 주신 모든 구독자분들,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그리고 유튜브, 팟빵,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1년 짠. 네, 미국 시장은 오늘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아마존으로부터 불거진 피크아웃 우려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는 것이 하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 PCI는 3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점도 하나 있었습니다. 요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오늘 미국 시장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미국 시장 하락은 그동안에 또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이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슈퍼 대형주인 아마존이 폭락을 하면서 지수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히려 그 한 종목이 크게 빠지긴 했습니다만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엄청나게 나빴느냐, 지수 빠진 것만큼 좀 그렇진 않았다는 거예요. 워낙 아마존이 크게 빠졌기 때문에 지수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채권 시장은 좀 놀라울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두 가지죠. 근원 PCI가 엄청나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걸 또 한 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의 강세, 물가 지수 상승세가 3.5%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더 밑으로 떨어진다? 조금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게다가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께서 엄청나게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 강경한 발언이 하나도 귀에 안 들린 거예요. 하나도. 채권 시장 입장에서 그게 참 놀라운데요. 과연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지도 같이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영향을 미칠만 하지만 영향을 미쳤다고 하기에 미국 증시의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또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살펴보면 다우존스 지수는 0.54% 떨어졌고, S&P는 0.54% 떨어졌고, 다우는 0.42%, 나스닥은 0.71%, 러셀 2000은 0.75%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흔들리면서 달러 지수 어제 너무 급하게 떨어졌는데요. 다시 조금 달러가 회복을 하면서 92달러 초반, 92.02달러까지 회복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수는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요, 아마존이 얼마가 빠졌느냐, 이미 보신 분이 있겠습니다만 7.56%. 야, 세계 최고 기업이 하루에 7%. 와, 놀랍지 않습니까? 7.56% 폭락을 했어요. 예, 폭락을 하면서 이번 그 전체적인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반도체 주식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는 꽤 괜찮은 주식들도 있었고,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오히려 0.15% 상승하면서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쨌든 빅테크들의 하락으로 인해서 지수는 상당폭 빠졌습니다만 시장 분위기는 그것만큼은 아니다. 그러나 델타 변이와 관련된 기업들은 또 역시나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먼저 아마존 실적이 왜 이렇게 그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느냐. 사실 실적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절대 수치는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그 기대감이 너무 높았습니다. 기대감이 너무 높아서 이렇게 떨어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한 달간의 성적표를 보면 S&P는 2.8%나 상승했고요. 무려 6개월 연속 상승입니다. 나스닥 지수도 1.89% 상승하면서 2개월 연속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상승하던 참에서 한번 조정 정도로 보셔야지 뭐 이게 뭐 대대적인 문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마존부터 한번 살펴보죠. 2분기 매출이 1130억 8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1000억 달러를 넘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최근 3분기 연속 1000억 달러를 넘었으니까 어마무시한 건데 왜 그러면 도대체 떨어졌느냐? 그 2분기 매출 증가율이 27%였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대형 기업이 분기 실적이 27% 올라가는 건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어마무시한 일이에요. 100조 팔던 기업이 123조 팔았으면 이게 그냥 장난입니까, 여러분?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는 얼마가 올랐었느냐? 41% 올랐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거보다 많이 안 올랐어. 그러니까 예상이 어떻게 됐냐면 1130억 8천만 달러가 적은 게 아니라 예상은 1189억 달러로 한 50억 달러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예상만큼 못했다는 거죠. 절대 실적이 나쁜 게 아니라. 시장의 기대감이 엄청나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3분기 예상,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큰 타격을 입혔다고 봐야 되는데, 아마존이 3분기 예상 매출을 지금 2분기 매출보다 높게 안 잡았습니다. 좀 낮게 잡았습니다. 예상 매출액을 1060억에서 1120억 달러로 이번에 1113억 달러보다 좀 낮게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시장이 충격을 먹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도 안 나온 실적에 게다가 3분기 실적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게 가이던스를 제시하니까 시장이 폭락한 거죠. 월가 예상은 1192억 달러로 더 늘어난다 쪽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겹쳤죠. 이번 2분기 실적도 정말 엄청나게 나올 거야. 애플 봐봐, 페이스북 봐봐, 딴 데 봐봐, 아마존도 엄청 나올 거야 라고 예상했는데 이거야? 이게 뭐야? 이랬는데 3분기는 3분기도 그렇다고? 이러면서 훅 하고 빠진 거죠. 근데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됐다고 너무 많이 빠진. 그러니까 실적이 나쁜 건 아니고요. 기대가 너무 크다는 게 지금 미국 시장의 문제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수도 지금 보면 계속 좋은 실적, 그 빅테크의 실적 증가 폭을 감안해 보면 사실은 지수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럼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뭐냐면 이렇게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물론 올랐죠. 뭐 그 6개월 연속, 2개월 연속이 어마무시하게 올랐는데 그 많이 오른 게 조금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 그래서 이 시그널은 미국 증시의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부담을 느껴. 그러니까 주식시장, 소위 말해 위험자산은 부담을 느낀 데 반해서 놀랍게도 채권시장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근원 PCI가 30년 내 최고치를 나타냈어요. 1억 정도로 나타냈으면 물가가 3.5% 올라가면 여러분 금리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건 인플레이션이고 따지고 보면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데 돈을 은행에다 적금이나 이런 걸 맡겨뒀을 때 물가 상승률이 큰데 예금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이 돈을 맡겨놓겠습니까? 맡겨놓을 유인이 없는 거죠. 맡겨놓을 유인이 없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가 더 떨어지는 양상, 채권 금리가 더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이 양상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물론 3개월물 초단기는 금리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근원 PCI가 지금 3.5% 전년 동기 대비 올랐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91년도 7월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은 그동안에 진짜 그 2000년 이후 IT 혁신에 의해서 계속 생산 단가가 낮으면서 물가 상승이 그렇게 크게 나타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30년 만에 최고치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가 빠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조금 이상하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 예상은 더 높았어. 3.6% 상승할 거로 봤고요. 지난달에도 3.4%로 꽤 높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더 높을 거라고 했는데 그 더 안 높은 거 보니까 아 얘들도 보니까 뭐 아마존도 보니까 뭐 대략 이제 앞으로 떨어지겠네. 그러니까 연준이 얘기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채권 시장은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물가는 질질질 빠질 거니까 됐어. 채권은 강세로 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할 정도의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 발언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지수 빠졌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셌습니다. 뭐냐면 시장이 되게 상황이 좋아졌다. 경제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뭐라고 하냐면 원하던 물가 목표가 달성됐다. 우리는 이 정도까지 금리를 올리려고 했고, 자, 이제 금리, 죄송해요. 물가를 올리려고 했고, 물가가 다 올랐으니까 이제 됐어. 이제는부터 뭐를 해야 돼? 테이퍼링 시작해야 돼. 테이퍼링. 근데 어느 정도로? 내년 1분기까지 끝내야 돼. 와우. 와우. 가을부터 테이퍼링 시작해서 1월에 끝내. 와우. 놀랍죠? 그러니까 이제 뭐야. 9월이나 10월부터는 테이퍼링 매달 그 1200달러에서 딱 보니까 매달 2, 300억 달러씩 해. 그래가지고 1월은 끝. 테이퍼는 더 이상 채권 매입. 그래서 돈 풀어주는 거 더 이상 없어. 연준 기준으로. 끝. 이렇게 하자고까지 얘기한 거예요. 여지껏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한 분이 있으신가요? 물론 이제 이분이 매파이긴 하지만 굉장히 세게 얘기했는데 시장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았니? 특별히 채권 시장은 이렇게 되면 금리가 올라야지. 테이퍼링 끝나고 나면 뭐라고요? 금리 인상이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근데 전혀 반응을 안 했다는 거. 물론 전전일 미국의 파월 의장이 워낙 강하게 비둘비둘 했죠. 걱정하지 마. 우리는 뭐 금리도 안 올리고 테이퍼링 생각도 아직 없고 하기 전에 다 얘기해 준다. 충분히 시간을 갖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런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들이 전혀 시장에서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게 좀 놀라운데 또 이분이 추세 이상의 성장은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서 델타 변이로의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하였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 채권 시장이 전혀 영향을 안 받았다는 게 굉장히 조금 놀랍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다시금 지표 아직 말씀 안 드렸던 거 몇 가지 말씀드리죠. 그 근원 PCE 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률이 0.4%였고요. 이게 이제 5월 달에는 0.5%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 상승률이 조금 꺾이고 있는 거는 보이긴 해요. 그 다음에 6월 그 PCE 그 지수는 전월 대비 1.0% 상승을 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는 0.7%였고요. 개인소득도 전월 대비 0.1% 상승했습니다. 전월 대비 0.2% 빠질 거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2분기 미국 그 고용비용 지수는 그 0.7% 올라갔습니다. 예상치는 0.9% 올라가는 거였고요. 7월 미시건대 소비자 태도 지수 확정치는 81.2로 예비치 80.8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고요. 전월은 확정치가 85.5였습니다. 7월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는 73.4가 나왔고 전달은 66.1 나왔어요. 구매관리자 지수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뭐 전월 대비 좀 꺼지는 부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포착은 되나 경기는 상당히 좋다 라는 것들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 경기 나쁜 것을 반영하고 있는 이런 놀라운 상황입니다. 그게 뭐 코로나 때문일까요? 근데 지금 채권 시장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미국 코로나 상황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7만 명이 돌파했어요. 그래서 전주보다 한 2배 반 정도 증가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한 주간 신규 확진자가 5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콧 고틀립이라는 FDA 국장께서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할 거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확진자 수는 실제 수준보다 월등히 한 10분의 1밖에 안 될 것이다. 라고까지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코로나 상당히 심각하고 어제 오후에 말씀드렸지만 백신 맞으면 11만 원 줄게라는 게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니구나. 사람들이 아마 남부 쪽에 그렇게 형성된 것 같은데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하는 문화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을 맞으라고 이렇게 그 나라가 간청을 하고 그 백신 우리나 주지. 아니면 가난한 데나 좀 주지. 가난한 데는 얼마나 지금 힘들어요. 중국 지금 저장성 홍수는
지금 보시면 우리 저희 쪽에서 책 선전도 하셨던 이박사 채널이 있어요. 이박사 중국 채널. 거기 가보면 끔찍합니다. 지금 진짜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전철 안에 물이 들어와서 전철이 운행 중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전철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이 사망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터널 안에 있던 사람도 상당수 사망. 그래서 그냥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 했더니 제방을 깨트린 것 같아요. 제방을 깨트려가지고 물이 다 온 도시를 다 채워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너무 대응 참 안 되는구나. 되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빨리 좀 수습되면 좋겠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기후 변화가 바로 목 앞에 기후 변화가 아니고 정말 기후 위기로 왔구나 라는 생각, 에너지 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 이런 것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7월 31일로 이제 7월이 마감됐고, 이제 2021년도 절반이 넘어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좋은 우리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무더운 여름 이제 한 주만 더 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만 참으면 다음 주부터는 조금 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7월달 상당히 쉽지 않은 한 달 장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저희가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나 정보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취지나 생각과 저희들의 방법과 저희들의 태도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가신다면 상대적으로 시장의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안정되고 괜찮은 자산 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저희는 계속 그것을 위해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1주년이기 때문에 주말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다양하게 올라갑니다. 펀드 매니저와의 대담, 그리고 오건영 부부장과의 대담은 시간이 있으면 좀 나중에 또 올라갈 거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다음 주까지 1주년 특집 편성이 여러 가지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다려 주시면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주중에 한 개 정도 더 올릴까 말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만 편성을 너무 폭발적으로 많이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주중에 하나씩 더 올릴까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댓글을 주시면 그것을 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